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진짜 인성 좋다, 칭찬받는 사람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성이 좋아. 이런 칭찬, 그야말로 이제 특급 칭찬이죠. 일을 잘하는데 인성은 별로야. 우리 이런 얘기하는, 그렇게 분류되는 왜 사람도 있잖아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이런데 인성 좋다라는 거랑은 또 별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성이 좋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의 장점을 나열해 볼 때 대단히 이제 그레이드가 높은, 진짜 하이 클래스의 높은 그런 칭찬인 것만은 이제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인성 좋다는 인정을 받을까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내가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없나? 이런 걸 한번 이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좋다고 이제 칭찬받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은 기꺼이 돕는 태도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저 사람은 무조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죠. 주변의 지인들 중에. 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능력이 닿는 한 굉장히 흔쾌히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인성이 좋습니다. 사실 그건 이제 신뢰죠, 신뢰. 어떤 이제 인성 좋은 사람들의 이제 기본 베이스로 갖고 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버릇이 어떤 걸까요? 그럼 뭐 내가 도와줄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도와줄 거 있어? 이런 얘기를 과연 내가 하면서 지내나? 저 사람은 만약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먼저 떠올릴까? 이런 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나를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예전에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선배 한 분이 그랬어요. 눈만 맞추면 뭐 도와줘? 이러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그 얘기만 하면 웃어요. 이제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그런데 그분은 그 진심이라는 걸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선배예요. 누군가를 이제 돕는 걸 흔쾌히 하면서도 이제 그런 어떤 인성 좋은 사람의 특징은 그거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거죠. 흔쾌히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거절하면 삐지겠지? 그러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까지 흔쾌히 할 수 있다는 건 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여기까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게 나이스하게 선을 긋는 거죠. 그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피해의식을 느낄 만큼은 돕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희생해서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이 소리 나오니까 상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없는 어떤 수준의 어떤 그런 도움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건강한 선이겠죠? 그러니까 기꺼이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여기까지야. 그 대신 대가를 바라지는 않아. 이 3단계가 바로 이제 기꺼이 돕는 태도의 어떤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그때 너무 고마웠어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랬어? 에이 뭐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건데 뭐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아주 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면 이제 본인이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면 상대에게도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피드백을 바라게 되고 그게 이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서운해지고 그런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이제 흔쾌히 어떤 돕는 사람, 기꺼이 돕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성 좋다. 이 사람이 돕는 어떤 3단계, 말씀드린 3단계 여러분들께서 잘 어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공감의 표현에 능숙하대요.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기업 강의를 하면서도 가능한 빼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공감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비대면의 시대가 이제 가속화될수록 사실 뭐 실용 로봇이 막 나오고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공감력은 어떤 시대의 인재의 핵심 능력이 될 거예요. 일단 공감력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남의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거죠. 남의 말 건성건성 듣는 사람, 남의 얘기에 관심 없는 사람, 공감력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션도 별로 없는 사람들. 도대체 알아는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단히 공감 못하는 거죠. TV에서 이렇게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 리액션의 끝판왕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따로 녹화방송을 가면 이렇게 일부러 이제 방청객들을
그쪽 주최 측에서 이제 이렇게 섭외를 해서 딱 모셔다 놔요. 왜냐하면 이제 강사가 얘기를 하고 녹화 진행할 때 대단히 이제 뭔가 에너지를 받으라고. 근데 이제 그분들의 리액션은 대단히 진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굉장히 기계적으로 막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어떨 때는 중간에 되게 웃겨요. 강의하다 말고. 이분들의 리액션은 대단히 영혼이 없다. 왜 이런 그야말로 이제 일이구나.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리액션은 진심이 담기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면 진짜 완전 대박이다. 진짜 웃긴다.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감동적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진심을 다한 리액션. 이게 어떤 중요한데 진심의 리액션은 상대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인성 좋은 사람들의 어떤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공감의 표현에 대단히 능숙하고 리액션이 좋은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유연하다는 건요, 그냥 마음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유연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말로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작정한다고 그게 이제 유연함이 아니고, 유연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릇이 크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 실력이 있어야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지 유연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 이제 뭐 유연해질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돼. 이런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유연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회사에서, 친한 이제 딴 팀, 옆 팀 이제 김대리한테, 이제 내가 뭐 부탁할 일도 있고 이래서, 오늘 점심 같이 할래? 이렇게 막 이제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김대리가, 저희가 오늘 점심에 팀회식이에요. 선배님, 나중에 하시죠? 이랬어요.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다른 사람이랑 식당에 갔는데, 김대리가 거기서 팀회식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팀의 어떤 다른 사람하고 와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팀회식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딴 사람이랑 밥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나랑 밥 먹기 싫어서 저러는가? 거짓말 한 거야? 아니면 팀회식이 취소됐나?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길길이 막 뭐 흥분하고 열받고 막 삐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유연하게. 팀회식이 취소됐나 보다. 이렇게 그냥 딱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친구랑 밥 되게 먹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맛있게 먹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렇게 점심 먹는 일 가지고 나랑 이제 안 먹고 이 팀회식 있다고 얘기한 게 그게 뭐 그렇게 죽고 살 일로 그렇게 그게 뭐 나쁜 얘기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유연성,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어떤 인성 좋은 사람들의, 그것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습관,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긍정성이에요. 여러분, 인성이 좋다 이퀄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어요. 누가 뭔가 이제 조금 잘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 잘한다, 멋지다, 근사하다, 이렇게 대단히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해요. 어떤 이제 회사에서 발표하고 누가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피드백이 궁금하겠어요. 자기가 잘했는지 어땠는지. 그렇다고 막 직접 물어보기도 뭐하니까. 이럴 때 정말 내가 맨 처음에 가서 얘기해 주는 거죠. 너무 잘하던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누가 작은 선물을 주면 진짜 고맙다, 정말 기쁜 티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긍정성의 일환이에요. 근데 누가 선물을 사오면 뭐 이런 걸 사왔어, 그리고 옆에다 놓고 근데 말이지, 그리고 딴 얘기하는 거, 이거는 대단히 이제 매너가 아닌 거죠. 나의 긍정성을 표현하는 거는 누군가의 배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쁘게 표현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의 대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또 뭐 있을까요? 누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원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냥 영혼 없는 응원이 아니고 그냥 뭐 대충 형식적인 격려, 이런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는 그런 응원, 어떤 위로, 이런 것들이 어떤 긍정성의 가장 이제 탁월한 어떤 그런 또 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진급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위로 응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당장 막 쫓아가서 어쩜 네가 떨어질 수가 있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혼자 이제 슬퍼하도록,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도록 그냥 일단은 내버려 좀 둬야죠.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올 때는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최고입니다. 이 말 저 말 해봐야 뭐가 들리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나서주는 거죠. 그래서 응원을 이제부터 해보자. 돈을 쓰셔야 돼요. 응원에는 돈이 참 효과가 좋습니다. 맛있는 거 사는 거죠. 주머니를 열고. 그렇게 이제 맛있는 걸 사면서 직장 생활이 얼마나 긴지, 지금까지 네가 얼마나 잘해왔는지, 아무리 잘해도 중간중간에 그런 직장 생활에는 어떤 그런 고비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분명히 앞으로는 더 잘해낼 거다. 한 곱이 넘어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해피엔딩을 장담하면서 이제 응원하고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긍정성이 무기로 장착된 사람들의 어떤 응원 방법입니다. 뭐 대충 직장 생활 뭐 그런 거지 이런 이렇게 직속 후배가 진급에 떨어졌는데도 막 성의 없이 티내지 마라.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럼 이제 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다 잊어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성의 없는 그런 어떤 격려나 응원이나 진짜 그야말로 격렬합시고 그렇게 성의 없이 하는 거는 그 직장 선배의 어떤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성이 좋다. 그걸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 긍정성이라는 거 대단히 잘 발휘해서 주변에 이제 좋은 에너지를 몰아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